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의 김경태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독서를 습관화하는 방법에 대한 3번째 시간입니다. 다음번 독서에 관한 이야기까지 총 4번이면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독서를 습관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4번째 영상까지 열심히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많이 퍼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 이야기를 복습해보겠습니다. 독서를 습관화하는 방법 첫 번째, 바로 독서 알람을 설정하라였죠. 스마트폰 알람 설정을 통해서 독서하는 시간을 계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얇은 책, 유명한 책, 그리고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해서 책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오늘 3번째 시간은 바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독서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 방법은 숙제처럼 읽어라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숙제를 받았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숙제가 뭔가요? 숙제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하는 공부죠. 이런 숙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시켰다는 것이죠. 시키지 않았으면 숙제가 아닙니다. 시키지 않은 것은 자율학습이죠. 숙제의 두 번째 특징은 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겁니다. 체벌이 따르기도 했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숙제를 마치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결국 숙제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강제력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도 저도 모두 다 숙제를 잘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잊어먹지 않았다면 반드시 숙제를 해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은 학창시절에 형성되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회사 일에 있어서도 납기가 정해지면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마무리를 합니다. 결과물이 부족해도 현재 완성된 본으로 공유를 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어릴 때 해왔던 숙제하는 습관이 고스란히 40이 넘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독서하는 것을 숙제라고 생각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록 선생님은 없지만 나 자신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력이 생길까요? 제 생각에는 스스로의 다짐만으로는 숙제를 했던 것처럼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을 가입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변을 찾아보시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수많은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주 1회나 2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카톡 같은 것에 매일 자기가 읽은 분량을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혼자 결심만으로는 나약해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약간의 강제력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독서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바로 독서 습관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자신이 많이 부족해서 창피해서 독서 모임에 못 나가겠다고요? 딱 3번만 용기를 내보십시오. 혼자 다짐하고 10번 실패하는 것보다 독서 모임을 참석해서 3번 정도 실패를 하다 보면 4번째는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에 바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독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고 주어진 숙제를 해내지 못하면 찝찝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떤 독서 모임에 참여해야 할까요? 저는 2가지 모임을 추천드리는데요.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선택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처음 참여하는 게 두려워서 친구가 있는 모임에 문을 두드리죠. 친구가 있으면 접근은 쉬운데 문제는 독서 모임이라는 것이 앉아서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읽은 소감이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임이 재미가 없어요. 참석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모임에 참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택사항인데요. 만약 한 번에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면 제법 비싸서 부담스러운 독서 모임에 참여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임의 참가비가 비쌀수록 참석률, 집중력, 그리고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보통 독서 모임이 주 1회 해서 월 4회 기준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불참이 잦아요. 학생들에게는 5만원이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직장인에게는 5만원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에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월 30만원짜리 독서 모임이면 어떨까요? 4번인데 30만원이에요. 한 번에 7만원씩 아닙니까? 이런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보통 뒤에 꼬리표가 붙죠. 월 30만원인데 월 4회 모두 참석하면 25만원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5만원인 거죠. 근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환불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독서 모임을 참석하시겠습니까?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30만원짜리 독서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하지만 비싼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출석률이 아마 100%일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약속보다 독서 모임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렇듯 독서 습관은 결국 나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고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숙제처럼 읽어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은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숙제처럼 약간 강제성을 띠면서 읽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법 비싼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마 독서 모임에 가입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이메일이 한 통 올 겁니다. 그 메일에는 모임에서 지정해둔 독서 리스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당장 금주에 읽어야 할 책 리스트부터 이달에 읽어야 할 목록, 어쩌면 상반기나 1년치 목록이 배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를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주의 목록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한 권씩 읽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놓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독서 리스트를 받아든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 전략입니다. 독서 전략은 정독, 속독 같이 읽는 법이나 받은 리스트의 읽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서 전략은 바로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읽을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독서 전략이죠. 첫 시간에 독서 알람을 설정해서 독서 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추가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 배운 습관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항상 시험 2주 전에 모두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바로 2주간의 시험 공부 계획을 연습장에 직접 손으로 써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2주 전이면 과목 대비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씩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이 좀 주요 과목들은 이틀 정도를 할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틀이나 3일 정도에 전체 복습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선생님은 다시 시험 공부 계획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숙제를 주셨어요. 앞서 작성했던 계획 중에서 제가 지킨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지킨 것을 수정 보완해서 메꾸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는 시험 3일 전에 다시 공부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시험이 코앞이라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별 계획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계획을 세워본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 지금까지 제 삶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 전략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험 공부 전략과 똑같습니다. 3개월의 독서 목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장 금주에 읽어야 하는 책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전체 리스트를 살펴보고 읽기 난이도와 두꺼운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일찍 읽으면 읽었어도 막상 독서 모임에 가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얘기를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적당히 읽을 책을 배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책들은 조금씩 미리 읽어서 나중에 분량을 못 맞추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읽을 책의 순서를 정한 뒤에 날짜에 맞게 달력에 배치하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알람이 울리는 그 시간에 읽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독서하기에 어떤 시간이 좋으세요? 저는 새벽이 좋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새벽에 책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벽은 주변에 방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되어서 책 읽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기가 부담스러운데 독서 때문에 굳이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 저녁시간에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숙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본인이 정해놓은 시간에 꼭 책을 읽도록 스스로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시간을 지켜내면 자신의 책 읽는 속도와 분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처음에 짜두었던 계획을 수정하면 됩니다. 사례로 3개월 동안의 독서 리스트를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적당히 잘게 나누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3개월에 10권을 계획하셨다면 첫 달에 4권, 둘째, 셋째 달에는 3권으로 나눠보세요. 또한 첫 달에 4권을 계획했다면 일주일에 1권을 목표로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1권을 목표로 정하고 자신의 책상에 있는 달력이나 아니면 다이어리에 그 주에 읽어야 할 책 제목을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렇게 기록해두고 읽었다면 마커펜으로 지우고 읽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 읽어야 할 책을 먼저 읽고 못 읽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주 1회 모임에 참석하신다면 그 책은 무조건 읽어야겠죠. 하지만 책을 다 읽지 못하거나 바빠서 시작조차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임에는 참석해야 됩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조금이라도 읽었던 부분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아예 읽지를 못했다면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이라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책을 꼭 다 읽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불참하는 우려를 범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나와 다른 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방식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독서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만의 독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작을 미루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완벽해질 것입니다. 시작부터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독서 계획과 함께 책 읽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책이 매우 자연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